안녕하세요.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의 박연조입니다. 먼저 그 설명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게 됐는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웹툰 연출 기법이라는 이론 총소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어 텍스트 위주로 이미지 없이, 거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없이 이론에 대한 부분을 나열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발간하고 나니까 '글로만 읽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재편집하고 재구성해서 실제 제가 스튜디오에서 경험해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시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시 새롭게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내보니깐 역시 책자가 지면에 제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예시를 보고, 예시에서도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을 조금 더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쉽게 어 알 수가 있는데, 이 이해를 시키는 예시가 짧았어요. 짧아 가지고 어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예시를 본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만든 이유는 조금 더 긴 예시를 통해서 먼저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토대로 이 교재에 대한 중요 부분을 제가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교재를 기반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 주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교환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꼭지에서는 제가 어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구상과 관계성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주인공은 사실 멋진 주인공이죠. 그런데 멋진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캐릭터여야 되느냐? 여기 책자에는 사이다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성취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있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자들한테 감동을 지금까지 주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러나 요즘의 주인공 캐릭터는 능력치를 얻는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되고, 얻은 상태에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인공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목표를 쉽게 이룬다기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여정이,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은 어려운 과정을 많이 헤치고 가야 된다면, 현재의 주인공의 트렌드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먼저 해치고 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빠른 템포를 보여주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다. 요즘 스타일의 젊은 세대들은 또 자기 할 말은 하고 사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투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물 구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까요? 인물 구상 방법. 인물의 개인사라든지 히스토리 일대를 히스토리 일대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인물의 개인사, 이 인물의 과거, 이것을 보게 되면 독자들은 '아이 그럴 만하네.'라고 필연성도 높아지고 개연성도 같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입체적인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이나 말, 그리고 버릇 등 주변 사람들의 실제 성격을 가져와서 대입해도 되고요. 내가 봤던 콘텐츠들을 생각해서 좀 더 차용해서 만들어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 대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를 만들 때 기성세대를 등장시켜서, 뭐 10 대도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30 대, 40 대, 50대 이런 식으로
다른 세대들도 등장시켜서 좀 더 갈등 구조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이런 얘기는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서로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인데 이해를 못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럴 때 인제 갈등 구조가 높아지니까 또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려면 한 세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경쟁자 없는 인물을 만들지 않고요. 주인공을 완벽한 엄친아로 만들지 않아서 이야기를 꾸려가는데 "잘한다. 주인공이 너무나 잘하고 뭐든지 뛰어나다." 이러면 독자들이 싫어합니다. 독자들은 자기 자신보다 약간 못한 주인공을 좋아한다. 이 주인공이 점점 잘할수록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인물이 평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인물이 점점 입체적인 인물로 변하면서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독자들도 같이 좋아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무기력하고 나른한 모습을 반영한 청소년 독자층의 현재 실정을 반영하여 만든다. 이 부분은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른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더 삶에 대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그 시대가 지났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세대가 훨씬 더 많고 그게 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완성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깐 치열하게 뭔가 생존을 안 하다 보니깐 청소년의 독자층을 겨냥했을 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많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훨씬 더 공감한다.' 이런 뜻이지 적극적인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인물의 관계성을 보면요. 주인공과 감정이입의 관계에서 주인공은 항상 스토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독자의 눈이 되어 주거나 스토리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데요. 이 독자의 눈이 되어 준다는 것은 독자가 바라보는 건 주인공을 통해서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마음의 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으면 독자는 그 캐릭터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1대1로 나랑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감정이입을 받게 되고요. 주인공은 독자를 감정이입에 유도를 시작합니다. 독자의 눈이 되어 주고 독자가 바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주인공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작품의 독자층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캐릭터 인물 설정을 한번 볼까요? 기본형 이미지, 기본형 전신의 앞모습, 그다음에 얼굴 표정은 약간 무표정, 몸의 동작은 약간 움직임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주인공의 특징에 맞는 표정 등은 얼굴 위주로 만드는데 얼굴 위주는 어깨선까지 그리는 게 맞다. 그리고 주인공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미디엄 숏, 상반신을 만드는 건데요. 손짓이나 몸짓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 제스처를 하죠. 캐릭터가 독자한테 호소하듯이 들립니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짓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표정 이미지, 표현 이미지, 기본형 이미지 이건 다 주인공이나 조력자나 적재자들의 그런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인물 관계도 설정을 볼까요? 인물 관계도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주인공과 적대자, 조력자가 있고요. 3 명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되죠.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내용이 캐릭터의 모습과 성격을 넣어서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보는데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만들다 보면 이야기 구조에서 생각하지 못한 갈등 구조를 우리는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 구조는 3 명이 있으면 훨씬 더 갈등 구조가 높아져요, 2 명보다는. 왜냐하면 각각의 자기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야기의 사건,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서사 중심으로 만들려면 이야기 구조가 길어야 되고요.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체 스토리의 핵심이 될 만한 중심 에피소드가 필요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각각의 캐릭터에 할당된 사건의 구성이 끝나게 되면
그 사건들과의 별개인 하나의 물리적인 공통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물리적인 공통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이제 에피소드들을 넣어서 그 시간별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스토리가 되고요. 이 시간별로 구분된 그 에피소드는 각각의 플롯 형태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피소드에 등장인물을 포함시켜서 이 여러 등장인물 중에 주요한 등장인물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잡는 거죠. 그러면 에피소드별로 인물들에 대한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이 관계도 설정에 중심 사건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외계인의 침략이 시작됐다. 그러면 지구인은 어때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중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공포에 휩싸인 지구인 중에 누굴 얘기할 거야? 주인공을 갖고 얘기하겠다. 주인공의 주변 인물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등장인물 1의 주인공에 대한 그런 상황을 주변 인물들과 함께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 상황, 또 다른 등장인물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주인공이 바라보게 하고, 또 다음 상황도 또 적대자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만들게 된다. 뭐 이렇게 인물별로 사건을 쭉 만들게 되면 그것이 하나하나씩의 에피소드가 되고요. 그 안에 인물 하나만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인물을 넣어서 각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의 모든 연관성은 중심 사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물 관계도 넘버링을 만들게 됩니다. 인물의 히스토리를 이야기에 삽입해서 사건의 원인이 될 필연성과 개연성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히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죠. 중심 사건, 그리고 여기 인물들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 그 다음에 조력자, 적대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계인의 침략이 시작됐어요. 그럼 중심 사건이 외계인의 침략이죠. 여기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외계인이 침략된 것만 있어요. 그러면 외계인이 침략이 됐는데 그 중에 문어처럼 생긴 외계 생물이 조력자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 그럼 조력자가 외계인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주인공을 부르는 거죠.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의 중심 사건, 외계인과 조력자가 만나는 사건이고요. 이때 조력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공이 이 조력자를 구하러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조력자는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둘이서 이제 도망치게 된다. 거기까지가 이제 2번 상황이 되겠죠. 둘이서 도망치는데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적대자가 주인공을 향해서 대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적대자가 나타나서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방해를 하게 되면 주인공은 또 적대자랑도 대항을 해야겠죠. 그때 적대자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주인공을 패배시킵니다. 그러면 주인공과 조력자는 좀 더 외계인한테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겠죠. 적대자 때문에. 그러면 주인공과 조력자는 이 상황을 간신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왜 적대자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당하느냐, 이것을 독자들은 궁금해하겠죠. 이 부분을 주인공의 과거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 이야기를 다 본 독자들은 그래서 주인공이 그렇게 된 거야? 이거 당연히 적대자한테 이길 수가 없겠지 라고 주인공을 이해해 줍니다. 주인공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그러면 조력자는 주인공을 간신히 탈출시켜서 너 대신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적대자를 찾아가는 거죠. 적대자는 조력자를 또 보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조력자를 쓰러뜨린다 라는 거예요. 쓰러진 모습을 보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인공은 다시 적대자한테 대항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대항하게 되는 주인공이 적대자한테 패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조력자가 적대자한테 졌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은 또 궁금하죠. 조력자는 또 왜 쟤한테 지는 거야? 그런데 조력자한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6번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해를 하게 되고요. 인제 그 사이에 인제 주인공은 조력자를 보고 자신이 힘을 내서 다시 적대자한테 대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적대자는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적대자가 굉장히 강력해야만 독자들은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상대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7번에서 공격을 했는데, 근데 적대자는 다시 8번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대자는 어, 또 이겼네? 주인공을? 와, 적대자는 도대체 또 어떤 사람이야? 독자들은 또 그게 궁금하죠. 적대자가 또 이겼으니까 주인공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적대자가 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대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적대자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독자들은 야, 저 정말 대단한 빌런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래 가지고 주인공이 못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때 조력자가 주인공에게 도움을 또 주게 되겠습니다. 이 도움은 실제 무슨 좋은 약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아이템을 준다든지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주인공은 그 도움을 받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 10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번을 가지고 다시 주인공은 적대자와 대항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생활은 스스로 깨닫는 데 있어요. 이것은 성장의 플롯이죠. 스스로 깨달아서 이 적대자를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깨달을 때 독자들은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적대자를 이겼을 때 독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격려를 받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물 넘버링 관계도입니다. 이 인물 넘버링 관계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방금 외계인의 침략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요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스포츠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무협을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다양한 장르를 넣어 보시는 거예요. 장르를 넣어서 사건은 그 장르에 맞게끔 구성하고, 이 인물은 그 장르에 맞는 구성에서 이러한 넘버링을 통해서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독자들이 이야기를 쭉 읽고 보고 내려가는 동안 이해될 수 있도록 계속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것을 좀 더 재미있게 꾸며야만 독자는 계속 읽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만든 다음 인물 넘버링을 통해서 플롯의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에피소드별로 하나하나씩 짧게 짧게 구성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조력자와 주인공과의 관계, 주인공과 적대자의 관계 등을 자세하게 넣어서 에피소드로 짧게 잘라서 이렇게 쪼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더 가지를 많이 치겠죠. 그렇게 돼서 독자들은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물 관계도 넘버링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책자에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자 결국 주인공은 자신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여정을 떠나는 것도 뭔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조력자가 그런 부분을 획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또 획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작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적대자한테 주인공이 승리해서 이야기를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겼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나도 저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독자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등장인물 관계도 넘버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등장인물 관계도 설정은 여러분 작품 제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있어서 좀 더 특징을 살려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등장인물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장인물의 방향성 설정부터는 실제 웹툰의 예시로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궁금한 부분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